네, 오늘 의원 수첩 이상일 의원, 황주홍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상일 의원께서는 30년 가까이 정치부 기자 생활하셨었고요. 30년쯤 하셨죠? 25년 하셨고요. 자, 황주홍 의원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아태평화재단의 핵심 브레인이셨고 민선 강직문수를 지내시고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자, 두 분의 수첩을 저희가 온라인 수첩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첩 들여다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온라인 수첩 SNS를 통해서 남긴 그 메모입니다. 그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일 의원입니다. 꾸벅 뭐 저런 거 다 직접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다 직접 올리시는 거예요? 예,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이 오면 또 반드시 다 달아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 제법 달리는 편입니다. 예, 직접 다녀오신 모양이죠, 저기 인천에? 저는 그 손수촌에 다녀왔었고요. 예. 그 당시에 점심을 먹게 됐는데 우연히 바로 앞에 북한의 여자 축구 선수단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등에 아무것도 없길래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말로 북한에서 왔다고. 그런데 우리 여자팀과 경기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늘 밤 8시라고. 북한팀이 이겼죠. 예, 기를 좀 주신 모양이군요. 여자팀이, 북한팀이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 황 의원님 수첩 볼까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보시죠. 아유, 116세. 116세신데 네. 이제 원래 연세는 106세세요. 106살이신데 예. 호조를 올릴 때 10살 많이 올려서 지금 기록상으로는 116세, 1899년생이 돼요. 1899년이요? 네. 대단하시죠. 왜 10살을 올려서 호적에 그때 왜 뭐 제 나이에 제 생일에 올리는 일 참 드물었잖아요. 그 호적계 같은 데서 이제 뭐 또 바로 올리지도 않고 뭐 또 밀려 있으면 그때는 모든 걸 이렇게 필사본을 적고 그런 때라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여튼 10년이 더 많게 돼서 거기 가니까 이 그 방에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예. 방에가 이채헌 남자 예. 그래놓고 116 그게 106세도 대단하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성 어르신이 네. 100세 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 106세신데 또 놀란 건 우리 황 선배님께서 63세라는 거 처음 알았는데 50대 후반으로 제가 이렇게 네, 저도 사실 있었는데. 그거 놀랐습니다. 얼떨결에 나이를 공개하셨네요, 시청자들한테.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채원 그 어르신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두 분의 노트, 온라인 수첩, 오프라인 수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일 의원의 수첩 어떤 게 적혀 있을까요? 고운 일에야 고운 밥 먹습니다. 마음밭에 바늘 하나 꽂을 여유가 없는 이들이 정치는 무슨 정치? 이게 뭐 좀 가시가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뜻인, 뭘 보고 쓰신 건가요? 뭐 이제 국감이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국감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증인 신청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그동안 150일 동안 놀다가 국감 앞두고 이제
각종 갑질을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사실은 또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려면 예. 고운 일, 이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고운 밥이 오지 않느냐. 나쁜 일 하면 나쁜 밥 온다 이런 뜻이고 뒷부분은 우리 정치가 아직도 너무 몰강스럽습니다. 살벌하고 특히 예. 여야 관계가 이제 조금씩 풀려가서 이걸 잘 지속하고 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잘 될지 또 오늘 질문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본회의장 풍경이 너무 좀 뭐랄까 야박하다 이런 취지에서 네. 우리가 좀 마음밭에 바늘 하나 꽂을 여유가 없으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좀 생산적인 정치 이런 걸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거였습니다. 두 분이 국정감사를 이제 2번씩 해보신 거죠. 네. 그 전에 뭐 물론 저는 참관은 기자 많이 시절에 하셨을 거고요. 저도 국정감사 취재를 뭐 꽤 해봤습니다만은 어쨌건 호통치고 야단치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분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공무원들이 뭐 긴장도 하고 누가 감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하면 갑질을 하느라고 그런 것인지 어떻습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우리 선배님 황 의원님. 제가 뭐 결과적으로 이제 갑질처럼 언론에 비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감사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연적 뭐 몫이랄까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운영이랄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불러다 놓고서 그냥 뭐 한 1, 2분 물어보고서 돌아가게 한다든가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다든가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주어지는 시간이 뭐 7분이거나 이제 10분이잖아요. 예. 이걸 이제 저쪽 길게 말하면 네. 제 시간이 가니까 예. 그걸 이제 잘라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 게 맞는 예, 거죠. 그걸 따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 나누고 증인의 답변 시간을 그리고 대신에 위원장이 통제해서 너무 길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서로 질문과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건 대개 이제 본 이제 국감이 끝난 뒤에 증인 신문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저녁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좀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서 좀 오래 대기하는 시간이 없도록.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누구는 몇 시에 오고 누구는 하기 어려운 게 그 순서를 그대로 지켜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어떤 건 빨리 끝나면 그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대기를 불가피하게 하시는데 그건 뭐 늘상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좀 뭐 개선은 돼야 되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 헌법 87년에 이제 국정조사가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요. 국정감사 조사. 그런데 우리가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거고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호통국감, 갑질국감, 부실국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늘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황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질의 시간이 7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그 다음에 7분 하다가 또는 5분.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하다 보면 자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못하니까 답변을 끊고 하는데 그거를 잘 개선을 해야 될 거고 또 뭐 의원들께서 좀 스크린 카메라에 좀 덜 타더라도 좀 답변을 좀 듣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카메라 철수하면은 그냥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 또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하는 것도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오후에 하게 되는데 예. 우리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만약에 증인들이 다 모아졌다 그러면 잠시 중단을 하고 증인 신문을 먼저 해도 될 것 같고 또 공통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뭐 30명 의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대표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운영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듣다 보면요.
이상일 의원이 조금 전에 똑같은 질문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황주홍 의원 순서가 되면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또 한단 말입니다. 이 정부 관계자한테. 참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식사는 요즘에 그 피감 기관에서 식사 제공은 안 하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밥 다 먹고 그랬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식당 예약해 놓으면 거기 가서 의원들하고 같이 그 공무원들 먹고 저희 기자들도 또 가서 같이 먹고 뭐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까? 요새는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식사를 국회에서 제공하죠. 아. 그래서 이제 피감기관이 오는 수도 있고 안 오는 수도 있고. 피감기관이 가서 그냥 그럼 얻어먹는 거군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그렇죠. 밥을? 국회에서 사는 거니까. 아. 통상 식당 예약하면 네. 그 지불은 우리 상임위원장 쪽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예. 그런 문화는 뭐 제가 과거에 기자 시절 88년부터 봤지만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국감이 이제 저는 이번에 상시국감을 한 단계 과도적으로 이제 분리국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8월 26일 날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일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일 한다면 열흘로 나누거나 저는 더 좋기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열흘씩 이러면 준비도 좀 철저히 할 수가 있고 또 나오는 분들도 그만큼 답변할 시간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정감사는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독재 대 민주의 대결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의 적은 뭐냐? 이제 뷰라크러시.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 그만큼이나 이 관료제의 폐해와 역기능이 이제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고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조금 이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마 가장 긴장하는 때가 이 국감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난해 저는 모 기관에 대해서 막 시작할 때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요. 그 20일 뒤에 확인 국감할 때 그 사이 벌써 시정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고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법안을 마련해서 아마 금명간 낼 텐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모셔다 놓고 뭐 지난해 경우에 한 번도 질의 안 한 증인이 질문을 못 받은 증인이 31명 그쯤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증인 참고인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취지의 질문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질문 요지서를 같이 송부해서 주고 그래서 증인 참고인들이 대비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뭐 제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사전 답변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답변서가 충실하면 그 증인은 안 나오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답변서에서 충분한 내용이 소화가 됐으면 나머지 궁금한 것만 추가로 질의하면 어떨까. 이런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선배님 그 서명 한번 법안 내시면 대표 발의하시면 제가 공동 발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황주홍 의원님 노트 수첩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야유 욕설, 고함, 맞고함으로 대정부 질문 자체를 할 수 없는 현실. 여야 혁신위의 제1과제다. 품위 훼손으로 윤리특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 그러니까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 국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던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희상 위원장의 말입니다. 문제 있는 한두 개를 심층 있게 질문을 해야지 이름 부르면서 신상 파악하고 한마디 하고 보내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이건 국감에 대한 얘기고요. 네. 대정부 질의도 똑같은 걸 길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 대표 연설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여당 대표 연설에 이어서 같은 날 대표 연설을 할 생각이다 라고 오늘 발언했고요.
연소도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다. 의무적으로 자꾸 말을 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의전을 줄여나가는 것도 국회 내 개혁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황 의원님 수첩이 비슷한 취지에서 이제 쓰신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그 국회에 와 보고서 본회장을 보고 처음에 정말 좀 충격이었달까 한 게 한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 어떻게 이 300명 의원들이 뭐 별다른 예외 없이 거의가 다 이 뭐 저 바짝바짝거리니 금배지 다 이게 폐용하는 거. 예. 그게 좀 저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들어와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상대당 저희 이제 야당이죠. 예. 야당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를 보고 참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외국의 대통령이 올 때는 여야 없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 나라 대통령이 올 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기 들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또 입장할 때 한나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참 그랬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야, 이 본회장에서 그냥 야유 나오고 막말 나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발언할 제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여당에서 이제 뭔가 좀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면 이제 야유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저를 향해서 하다가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를 이제 엄호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를 향해라 이쪽끼리 여야가 그냥 붙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 발언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되고, 야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의 모습이구나. 제가 군수를 좀 했잖아요. 그 군의회에서도 또 도의회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다 경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보다 훨씬 더 저급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 그래서 지금 50년째, 60년째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참 민망스러웠던 일이 제 기억에 작년 11월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방청을 하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 저희 여야가 또 뭐 고성고함 뭐 이래가지고요. 너무 민망했는데 그분도 민망했는지 7분 만에 떠난 걸로 그때 언론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제가 코멘트를 땄습니다. 그 작년에 대정부 질문 그 기간 때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선출해 준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뭐 정치 성향도 다르고 또 당의 입장도 다르지만 상대편에서 하는 이야기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일축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야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야박하고 우리가 그 정도 상대 이야기를 들어줄 아량조차 없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의원이 나가서 이제 대정부 질문 하거나 5분 발언을 할 때 이 야당 의석에서는 아주 고정 멤버가 있습니다. 야유하는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손으로 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이 주로 주도를 하는데 좀 성찰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당에서는 고정적으로 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한 대여섯 분? 좀 더 많을지도 뭐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0여 분. 10여 명 안팎인데 저희도 뭐 10여 분. 그런데 그분들이 주도를 하다 보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뭐 또 좀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단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당황을 하죠. 고함이나 이렇게 야유가 나오면 그 하던 이야기들을 제대로 또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 되지 않나 좀 들어줄 아량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금도를 넘는 발언들이 우리 여야 의원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정말 못 들어주겠다. 그런 발언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여야 모두.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때의 그 수준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거 우리가 1년 내에 듣는 거 아니잖아요. 불과 한 15분, 20분 듣는 건데 경청을 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소영웅시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아주 뭐 전사처럼 간주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동에 걸리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확대 재생산으로 계속 또 지속되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 문화는 점점점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정말 이건
퇴출, 혁신 1호. 예. 우리 호준석 부장 말씀대로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해가지고 지난해도 저희 당에서 어떤 분이 좀 과하게 해서 당연히 야당에서 사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과를 했거든요. 본인도 스타일 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야지를 놓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과한 말이 나와서 결국은 망신당하게 되는 거죠. 예, 야지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농담이고요. 자, 그 기업인들 부르는 거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게 논란이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증인들 부르는 거. 그거 필요합니까? 아니면 정말 그 없애도 되는 겁니까? 가장 최소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예.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했지만 2010년인가에 그 도요타 회장을 미국에서 의회에서 불렀어요. 8시간을 청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도 대리사장을 내보내려고 했다가 자기가 나가겠다. 그런데 진정성 있게 그 렉서스 리콜 사태가 났을 때 그래서 설명도 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도 바뀌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렀을 때는 진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불러서 망신 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호통치는 거 아니냐. 또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또 무슨 밀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표준말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가능한 한 기업의 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글쎄 저 회장이다 이런 오너다 이런 분들보다 뭐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 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찬찬히 따지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하려고 말씀 그랬는데.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원 수첩 초선 의원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국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런 문화를 전파해 주십시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